자, 그랬을 때 이 코스피 붐이요. 코스피 붐하고 코스피 붐이 있기 전. 그러니까 제가 25년 4월 중순부터 코스피 붐이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예? 윤석열 파면되고 나서 그다음에 트럼프가 관세 폭탄 터뜨리고 난 이후에 좀 진정되고 난 이후부터요. 그 1년 전하고 코스피 붐 기간하고 이제 좀 이제 비교를 해봅시다. 실물 경제 지표들을요. 비교를 해보세요. 자, 먼저 돈이 안 돌아요. 화폐 유통 속도가 계속 떨어져요. 아니, 코스피가 경제를 반영하고 있다면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돈이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냐 이거거든요. 화폐 유통 속도인데 화폐 유통 속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게 봐보세요. 작년도 2분기부터 그러니까 코스피가 붐을 하는데 파란색으로 된 막대기가 바로 그겁니다. 윤석열 마지막 그러니까는 3분기보다도 계속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는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 돈이 안 도는 거야. 어디로? 실물 경제로 유입이 안 되는 거야. 그 화폐 유통 속도가 이렇게 떨어져 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은행 대출금을 봐보세요. 은행 대출금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 붐기간하고 그게 이제 파란색이고요. 빨간색이 그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마지막 최악의 경제 상황일 때. 대기업한테는 16조 1천억 원이 대출됐는데 코스피 붐기간 동안에 대기업한테 16조 4천억 원 조금 증가해 3천억 원 증가했어요. 중소기업을 봐보세요. 코스피 붐기간에 중소기업에게 대출된 게 25조 7천억 뿐이 안 되는데 그 1년 전에는 31조 3천억 원이었었어.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한테는 돈이 더 안 간 거야. 예? 돈이 더 안 간 거야. 코스피 붐기간 동안에요. 예? 아니, 코스피가 그러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라면은 기업들한테도 돈이 잘 들어가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경제는 그러니까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아직 그늘진 면들이 많다 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봐보세요. 이게 이제 저겁니다. 이것도 파란색이 코스피 붐 기간이고, 빨간색이 그 1년 전입니다. 예? 1년 전 같은 기간이야. 통화량은요, 100조 원 이상이 증가했어. 코스피 붐 기간에요. 근데 GDP는 오히려 줄어들었어. GDP는요, 거의 4조 원가 그렇게 줄어들었다고. 설비 투자는 4조 8천억 원에서 1조 4천억 원으로 줄어들었어. 소비자 물가는 더 오르고, 특히 식료품 물가, 중산층하고 서민들한테 그런 식료품 물가는 더 아주 크게 올라가 버리고요. 그 실물 경제는 더 나빠진 거야. 돈을 엄청 풀렸는데 코스피 붐대.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겁니다. 표 정리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면 좀 어지럽까봐 통화량 증가 봐보세요. 106조 원이 더 증가했잖아. 코스피 붐 기간 동안에 106조 원이 더 증가했어. 근데 GDP는 이게 실질 GDP입니다. 줄어들었어. 물가는 더 많이 오르고 돈이 많이 풀리니까 물가도 오르지. 설비 투자는 많이 줄어들고. 이게 그러니까 코스피 붐하고 실물 경제는 더 나빠진 거야. 이게 진짜냐고요? 그럼 이거 한국은행 자료들이에요, 다요.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아유.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방송하면서 쓰는 데이터는 제가 우리가 여기다 무슨 각색을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자. 급여생활자 이게 봐보세요. 총통화량이 179조가 코스피 분기간 동안에 한 180조가 증가한 거야. 180조가요. 근데 GDP로는 명목 GDP로는 그것의 절반 정도만 가고 급여생활자 임금 총액은요 10분의 1도 안 되는 13조 정도뿐이 안 증가했어. 그러니까는 주식 투자 안 한 사람들은 완전히 그러니까는 그냥 소외된 거야. 에? 이게 실질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보세요. 통화량이 101조가 증가하는 동안에 산업대출이 줄어들었어, 오히려. 에? 은행들의 그러니까 산업대출이.
아니 돈이 그러니까는 실물 경제로 가야지 무슨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증가하고 그럴 게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산업의 경쟁력도 살아날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나겠어요? 예? 총 산업대출 증가율 봐보세요. 예? 이게 이제 실질로 저기 간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현금성 통화량. 현금성 통화량이라는 게 뭐예요? 주식시장 대기자금이지 뭘. 주식시장의 대기자금. 예?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언제든지 그러니까는 이 준비하고 있는 돈들,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요. 28조에서 124조로 증가했어요. 100조 원 이상이 그러니까 현금 통화량이 증가한다고요. 예? 이게 코스피 분기간에 있었던 거라고요. 코스피 분기간에. 그러니까 대부분 풀린 돈들이 엄청나게 풀린 돈, 100조 원 이상 더 증가한 돈들이 다 주식시장으로 간 거야. 오히려 실물 분야는 오히려 줄어들고. 실질로 계산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자리 생태계가 좋아질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죠. 네? 웃기는 얘기죠. 전체 취업자가 증가했다 이거야. 1년 전에 비해가지고. 이재명, 코스피 분기간 동안에. 근데 대부분이 뭐예요? 65세 이상 취업자. 청년층은 오히려 줄어들고. 예? 핵심 노동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일자리가 좋아질 리가 없지. 일자리 생태계가 그러니까 전혀 안 나아지고 있죠. 왜? 실물 경제로 돈이 안 가는데. 예? 여기서 이제 잠깐 봐보세요. 20대, 30대 시어쌤을 보게 되면 지금 윤석열 마지막 해가 이게 지금 최악입니다. 70만 명 넘는 게 여러분들 70만 명이라는 게 뭐, 그거 계속 증가하시가 그러는데 70만 명 넘으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네? 시어쌤 인구가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반복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얘기할 것 뒤에 있습니다. 이 20대, 30대 시어쌤이요. 이게 지금 이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숫자 5.1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비율입니다. 인구 대비요. 파란색 숫자는 그러니까 이 단위가 1000명으로 시어슨 인구 자체이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마지막 해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게 고착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20, 30대 시어슨 인구가 증가하고 있느냐? 이거를요, 20, 30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코스피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걸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20, 30대의 주식 자산의 변화를 추적해 봤어요. 네? 1인당. 이건 1인당입니다. 20대가 크게 증가했어. 20대는 뭐냐면 한 340만 원 정도 증가한 거야. 제가 크게라니까 대단하게 그랬는데 340만 증가한 거야. 20대 이하는요. 30대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1인당 주식자산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앞에는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한 평균이고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만 20대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만 보게 되면은 1년 사이에 한 4만 한 5천 명 정도가 증가했어요. 금액도 증가했어. 얼마 정도? 한 700만 원 정도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20대가 많이 주식 투자로 넘어온 거야. 왜 그러겠습니까? 저도 학생들 한 대라면서 이거 물어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버는 돈이 요새 주가 오르는 거 보게 되면 그거 돈 같아 보이겠습니까? 그게요? 돈 같아 보이겠냐고. 그거 하느니 주식 투자해가지고 빚내서라도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걸 돈 버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예? 20대 이하 주식 투자자가 크게 증가했어요. 예? 그래서 20대 주식이 올랐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요. 제이 봤으니까. 예? 20대 시어심이 1년 사이에 그 같은 기간에 저 주식자산 변동액에 크게 증가하거든요. 16%를 갑자기 증가해요. 1년 사이에. 30대 시어심은 줄어들어. 30대는 되게 이제 결혼한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는, 예? 가정 먹여 살리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하여간 일자리를 가지려고 하죠. 예? 근데 20대는 시어심이 확 증가했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예? 빠른 속도로 증가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다시피 코스피 붐이 과연 그러니까 예? 모두의 이제 손해본 사람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고요. 예?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더구나 정치인이 공직자가 예, 그런 사고방식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신자유주의야. 신자유주의 사고야. 신자유주의들이 감세를 하면은요, 아, 손해보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면 다, 저기 이익을 못 본 사람은 아주 극소수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다 이익 받잖아. 감세하니까. 이런 식이야. 예? 자, 그런데 이란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주가가 크게 조정이 받았잖아요. 예? 조정됐잖아. 이란 전쟁 이후에 수익률을 보게 되면요. 니케이, 일본이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반도체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밀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물가 상승, 인플레 압력 이런 게 전쟁 이후의 상황이 일본 경제에 타격을 가장 준 겁니다. 그다음에 한국이야. 미국이라든가 중국 지수보다도 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는 타격이 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코스피는 버블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조금 더 빨리 올라가는 건 있어도, 예? 그러니까 단기 급등이 이유가 있는 거라 이거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니, 기본적으로는 반도체가 그러니까는 반도체 성장입니다. 예? 성장. 그게 계속 지속될 것인가는 별개 문제이고, 하여간 성장이 돈 많이 벌다 보니까는, 예?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요. 거기에 뭐냐면 이제 뭐 제도적인 개선, 제도적인 환경 개선,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특히 강한 자본 증식 욕망. 예. 자본 증식이라도 안 하면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살아가는 데 속에서요. 안 그래요?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럼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현재 진행형인데, 트럼프 3차 리스크, 지금 저는 2.5차 리스크에 와 있다고 그러는데, 트럼프 3차 리스크의 익스포저가 뭡니까?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이란 전쟁 이후에 주가 변동률을 보게 되면 보여요. 네? 한국, 일본, 그 다음이 유럽입니다. 일본, 한국, 유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냐면 니네들 와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니네가 지켜.